자, 오늘은 교과서 355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O 타이머를 이용해 가지고 원샷으로 만드는 거 이제 봤었죠. 오늘은 요 원샷으로가 안 하고 오늘은 클락 제너레이터입니다. 클락 제너레이터를 다른 말로 멀티 바이브레이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클락 제너레이터는 스테이블 상태 하나도 없죠.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클락 제너레이터가 바로 뭐냐면 에이스테이블 멀티 바이브레이터. 그래서 O 타이머를 멀티 바이브레이터,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안정 상태가 없죠. 계속 01, 01, 01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저번에 원샷으로는 뭐예요? 안정 상태가 뭐였어요? 안정 상태가 뭐였어요? 0으로 있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5V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죠. 안정 상태 0이죠. 안정 상태 0으로 있고 스위치 누르면 펄스가 하나 톡 튀어나오는 거. 그죠? 비안정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안정 상태가 0이죠. 한계가 있죠. 그럴 때는 뭡니까? 단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라고 그래요. 오늘 이 회로는 05, 05, 05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정 상태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자, 여기 맨 처음에 우리가 전원을 껐다가 전원을 켜면 먼저 콘덴서에 뭡니까? 방전이 충분히 되어 있겠죠. 방전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전압이 0V가 들어오겠죠. 일단 시작할 때. 그래서 회로를 그리면 잘 오는 게 없네. 자, 여기 맨 처음에 뭘 가해줄까요? 콘덴서 양단의 전압, 그 다음에 아웃풋, 두 개만 있으면 되나? 콘덴서, 예. 자, 맨 처음 시작할 때 콘덴서 양단의 전압이 방전돼 있으니까, 그죠? 방전돼 있으니까 출력 전압은 뭐가 될까요? 저번에 얘기했죠. 트리거 전압보다 낮으면 뭐가 난다해서 출력이. 트리거 전압보다 낮게 들어오면 여기에. 트리거 전압이 트리거 전압이 3분의 1 VCC죠. 3분의 1 VCC보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출력을 작으면 세트 시켰죠. 세트 시켰으니까 출력이 일단 1로 나오겠습니다. 그죠? 맨 처음 시작할 때 1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스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스위치가 어떻게 되죠? 1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스위치가 열려요, 닫혀요. 내부에 디스차지 트랜지스터가 1이 나올 때는 업 된다고 그랬죠. 1이 나올 때는 업 됩니다. 그래서 1이 나올 때는 이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맞아요? 1일 때는 오, 출력이 0이 나올 때는 ON 됩니다. 내부가. 자, 그러니까 OFF 되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고 다 어디로 흘러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 내부로 흘러 들어갈 수 없죠.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자, 그래서 콘덴서에 충전될 때 콘덴서 이제 이쪽으로 충전됩니다. 그럴 때 시정수는 뭐가 될까요? 충전될 때 시정수. 시정수는 저항이 뭡니까? RA, RB, 직렬 저항이죠. 직렬 저항이니까 직렬 저항은 토탈 저항 값은 뭐가 돼? 이거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충전할 때 시정수. 시정수는 C의 직렬 저항 RA 더하기 RB 더한 것만큼 충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됩니다. 그죠? 충전. 0에서 시작해갖고 충전이 됩니다. 충전되다가 어느 순간까지 충전될 수 있어요? 요 전압, 여기에 스레숄드 전압에 또 연결해 놨잖아요. 그죠? 스레숄드 전압은 또 뭡니까? 3분의 2 VCC보다 커지면 출력을 또 로로 만들어 버리죠. 그죠? 그래서 3분의 2 VCC까지 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는 3분의 1 VCC. 자, 그래서 요거는 3분의 2 VCC, 요거는 3분의 1 VCC, 요거는 지금 콘덴서 전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시정수로 충전되고 있습니다. 충전되다가 3분의 2 VCC보다 커지면 바로 뭐가 됩니까? 출력이 제로로 떨어지죠. 그죠? 제로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이 이제 0으로 될 때 이 스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스위치가 닫히죠. 내부에 0이 되면 스위치가 닫힌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 전압이 지금 무슨 전압까지 올라가 있어요? 3분의 2 VCC 전압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여기 뭡니까? 이쪽 전압이 뭐가 걸렸어요? 0V 걸렸죠. 0V 걸렸으니까 다시 전압을 0V로 다시 방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럴 때 방전시는 어떻게 됩니까? 방전시는 시정수가 뭐가 됩니까? 뭐로 통해서만 방전돼요? C가 이렇게 되니까 저항이 RB밖에 없죠. 방전될 때는 RB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전되는 시정수는 C에다가 RB만 곱해주면 되죠. 충전될 때는 직렬저항 RA, RB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지만 방전될 때는 RB라는 저항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게 시정수가 크겠어요? 충전시하고 방전시. 어느 게 시정수가 커요? 이쪽이 크죠? 저항값 두 개를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방전될 때보다 방전은 서서히 일어나고 충전은 어떻게 됩니까? 충전은 서서히 되고 방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시정수가 작으니까 시정수가 작으면 빨리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보다는 더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자, 떨어지는데 방전이 돼가지고 3분의 1 VCC가 되면 요 전압이 3분의 1 VCC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출력이 하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이가 돼요. 하이가 되면 다시 아까처럼 스위치가 열리죠. 스위치가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쪽으로 충전되죠. 충전되니까 요거가 똑같은 모양으로 충전되겠죠. 충전되고 요때까지 전압이 뭐가 나오냐면 하이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방전 3분의 1 VCC가 또 도달하면 0으로 됐다가 다시 하이가 돼요. 자, 요걸 갖다가 이제 계속 어떻게 이제 반복하는 거죠.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갖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출력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만 뭡니까? 처음에만 뭐만큼 조금 이제 오차가 있어요. 시작할 때, 기동할 때만, 그죠? 저 조그만 시간에 이제 오차가 있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모양이 계속 패턴이 반복돼서 나오죠. 그죠? 자, 그럴 때 요거의 주기는 뭐가 되느냐? 요거의 주기는 여기서 요게 주기가 되겠죠.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주기.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됩니까? 파이가 나오는 펄스, 파이가 나오는, 예, 그죠? 시간. 자, 그럴 때 듀티 사이클은 바로 뭡니까? 듀티 사이클은 주기본에 하이가 나오는 그 B가 듀티 사이클인데 보통 이걸 퍼센트로 얘기하니까 100을 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위가 퍼센트가 돼. 자, 요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 그 계산했던 것처럼 익스포넨셜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까 요거 익스포넨셜 곡선, 요거 익스포넨셜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까 A, B라는 미지수 두 개 둬가지고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그래갖고 요거 시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요거 계산할 수 있고 요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요령으로 그러니까 듀티 사이클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 피리어드 주기 T도 또 계산할 수 있겠죠? TH 계산하고 TL 계산하면 되죠. 요거 TL 낮은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결과만 그걸 계산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건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T는 얼마가 나오느냐면 T는 1.44 주파수의 역수니까 RA 더하기 ERB RA 더하기 ERB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듀티 사이클은 어떻게 나오냐면 RA 더하기 ERB RA 더하기 RB 곱하기 100 저번에 그 유도하는 그 과정대로 쭉 하면 요걸 이렇게 식이 유도돼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로를 클락 발생한 회로를 굉장히 많이 써요. 클락 발생한 회로를. 자, 그럴 때 이거는 뭡니까? 순수하게 뭐에서만 이게 동작시키고 있어요? 저항하고 C 값에서만 우리가 이 클락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항하고 C를 통해서 이 회로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여기 저항 근처에 뭐가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먼지 같은 게 막 저항 위에 앉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항값이 그 먼지에 의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저항값보다 이제 한 10년 정도 쓰고 나면 저항값이 어떻게 되냐면 저항값이 변하거든요. 작아지잖아요. 먼지 때문에. 그래서 저항값이 바뀌죠. 시간에 따라서. 에이징이라고 하죠. 에이징. 사람 또 나이가 들어가듯이 전자소자들도 에이징, 나이가 들어가면 먼지가 앉고 뭐 이러다 보니 이제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C 값도 바뀌고 저항값도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주기도 바뀌고 듀티 사이클도 조금 이제 어긋나겠죠. 그죠? 처음 설계했을 때보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뭐랬죠? 정교하게 클락을 발생해 줄 때는 뭘 쓴다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수정 발진자. 그죠? 그래서 수정 발진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정 발진자 쓰는 거 저번에 그림을 잠깐 그렸었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자, 그럴 때 요거는 정폭기고 요거는 뭐냐면 주파수 선택회로 했어요. 주파수
주파수는 일종의 요게 만약에 10메가짜리 크리스탈이라고 하면 10메가짜리 펄스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0메가짜리 펄스만. 다른 주파수 본래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맨 처음 이게 없을 때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뭐가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화이트 노이즈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노이즈가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랬죠.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가서 이 노이즈를 갖다가 이 정폭기가 크게 뻥튀기 합니다. 그죠? 그래갖고 요 수정 발전자에 들어옵니다. 그죠? 수정 발전자는 뭐예요? 지 고유 주파수만 통과시켜요. 다른 주파수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10MHz, 여기 나오는 게 10MHz짜리만 주파수가 출력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면 노이즈보다 이게 그 신호가 훨씬 커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10MHz짜리가 다시 또 정폭이 되죠. 그죠? 저번에 얘기했죠. 요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출력이 만약에 그 5라고 그럽시다. 뭐 0.5Hz라고 그럽시다. 크기가 0.5라고 그럽시다. 근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뭐 100배 개인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0.5에다가 100을 곱하면 출력이 뭐가 되겠어요? 출력 크기가 100 곱하기 0.5 하면 50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50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 파워 스프라이를 갖다가 5V를 가게 되면 이 5V보다 더 큰 전압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전압이 나오겠어요? 0.5 곱하기 100 하면 50이 돼도 50이라는 크기가 못 나오죠. 최대값이 뭐야? 파워 스프라이 전압밖에 못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0V, 5V, 0V, 5V 이 출력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 수정 발전자에서 나오는 요 펄스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거는 뭐 한 10년, 20년 지나도 안 바뀌어요. 저값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정교한 클락을 만들 때는 결국 뭐냐면 여기에 수정 발전자가 들어간 걸 써야 돼. 그래서 저런 데는 다 수정 발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든 학생들이 만든 졸업 작품인가요? 그런 수정 발전자를 이용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시계가 뭡니까? RC 감아가지고 시계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2, 3년 안 가서 그냥 시계 값이 우리가 계속 고쳐줘야 돼.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정 발전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요 회로를 갖다 구현한 그림이 어디냐면 예를 들면 교과서 359페이지. 자, 이렇게 만든 교과서 350페이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다시 디지털 정확하게 뭡니까? 그냥 나타 게이트 하나인데 쓴 겁니다. 여기서 나온 출력을 갖다 다시 일종의 성형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뭡니까? 이 올라가는 게 이게 조금 뭡니까? 이게 좀 완만하게 나오는 이런 걸 갖다가 완만하게 나온 거 가지고 요 크리스탈에서 나온 펄스 모양이 조금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온 걸 갖다가 다시 요 나트 게이트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버터 되면서 정확하게 탁 이렇게 뭡니까? 요런 모양으로 다시 성형시켜주는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있는 나트 게이트는. 그리고 요 나트 게이트에다가 이 저항을 달아주면 우리가 출력이 0, 1밖에 안 나오는 회로를 여기 나트 게이트를 넣어주면 여기 뭐가 되느냐면 정폭기가 돼요. 정폭기인데 나트 게이트에 이걸 넣어주면 플러스 전압이 들어오면 하이가 들어오면 제로가 들어오면 하이로 만들어주는 정폭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갖다 두 개의 정폭기 그 개인이 마이너스입니다. 개인이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게인이 마이너스 값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게인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정폭도가 플러스 값이 되는 정폭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게 요게 바로 정폭기 요겁니다. 정폭기에 그 다음에 크리스탈 쓰죠. 크리스탈 쓰죠. 그래갖고 여기 이제 나오는 걸 우리가 다시 펄스 모양이 조금 찌그러져서 나온 것 같다. 다시 정확하게 위상은 바뀌지만 그죠? 페이지는 바뀌지만 다시 정확하게 이제 구형파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것을 해서 이거 한 가지만 더. 요거 여기서 요 회로의 문제점이 뭡니까? 요 회로의 문제점이 충전할 때 시정수하고 방전할 때 시정수가 다르죠. 그죠? 비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펄스 폭이 어떻게 됩니까? 하이로 갔을 때 펄스 폭이 로로 갔을 때 펄스 폭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거의 50%로 두티 사이클을 한 50%로 내가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충전할 때 시정수하고 방전할 때 시정수를 갖다가 같이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전하는 거는 1 놓고 방전하니까 이거는 어찌 손댈 수가 없지만 충전할 때 RA, RB 직렬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충전되고 있는 것 같다가 어떻게 요 저항 RB 옆에 다이오드를 하나 달아줘야죠. 다이오드가 뭐예요? 네, 다이오드는 요걸 우리가 에노드라고 그러고요. 양극, 에노드. 우리나라 말로는 양극. 플러스 전압을 가해주는 단자입니다. 양극. 그 다음에 이쪽은 음극, 캐소드라고 그럽니다. 캐소드, 이거는 음극. 이거는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주는 단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높은 전압이 걸리면 이게 온 되면서 저항이 0이 돼요. 저항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 이쪽에 높은 전압을 가지고 여기 낮은 전압을 가지고 반대로 되면 저항이 무한대 상태예요. 스위치가 열려요. 그래서 이걸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스위치. 이렇게 돼갖고 에노드 쪽에 높은 전압이 걸리면 스위치가 닫히고 반대가 되면 스위치가 열려요. 저항이 무한대 상태가 되죠. 이렇게 동작하는 소자가 바로 다이오드라고, 이걸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다이오드. 다이가 뭐냐면 두 개란 뜻입니다. 두 개. 다이. 두 개. 극이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오드. 극이고 다이 두 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거치면 어떻게 되냐면 충전하는 패스가 어떻게 돼요? 아까는 충전은 RA, RB를 통해 갖고 C로 충전됐죠. 그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이쪽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돼요? 높은 전압, 낮은 전압이죠. 그라운드. 그죠? 어떻게 돼요, 이게? 이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돼요? 온 되죠? 온 되니까 충전되는 게 이쪽으로 충전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충전되겠어, 이제? 여기로 왔다가, 요거는 아주 길이 좋아요. 그죠? 저항이 없죠? 여기는 저항이 그저 전류 입장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요? 다 전류가. 높은 저항이 있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이오드를 통해서 저항이 온된 스위치가 닫혀 있으니까 저항이 하나도 없는 데로 해서 요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맞아요? 저항이 높은 거하고 저항이 있는 거하고 저항이 없는 거 있으면 다 전류가 어디로 흐르냐면 저항이 없는 쪽으로 다 흘러가죠. 그죠? 굳이 가시밭길로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하니까 충전하는 시정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걸 다이오드로 달아주면 충전하는 시정수가 이제 뭐가 없어져요? RB를 안 통했죠? 그러니까 RB 값이 뭐로 만들면 돼요? 0으로 가겠죠. 그죠? 다이오드를 달아주면. 그 다음에 방전되는 거는 똑같죠. 방전될 때는 역방향이죠. 이렇게 될 때 이제 여기가 높은 전압이죠. 방전될 때는 여기 낮은 전압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역방향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저항이 무한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안 흐르죠. 방전되는 전류는 어디로 흘러요?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RB정을 통해서 흐르죠. 그래서 RB정을 흐르죠. 자, 그럴 때
충전되는 시정수는 CRA고 방전될 때는 CRB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RA 저항하고 RB 저항 같은 거 쓰면 그럼 어떻게 돼요? 충전되는 모양 이때는 이제 충전되는 거, 방전되는 거 똑같은 모양으로 그죠? 충전, 방전이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VCC, 3분의 1 VCC라고 하면 하이, 그 다음에 로, 하이, 로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되면 정확하게 하이로 간 시간이나 로로 떨어지는 시간이나 똑같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듀티 사이클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한계 저항이 없어지니까 아마 50% 듀티 사이클이 만들어지겠죠.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기다 다이오드만 하나 더 추가하면 듀티 사이클을 50%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